돼가지고 선생님한테 제가 요거 하나만 꼭 여쭤보고 마무리해보고 싶어요. 두 가지를 한 번에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이 계엄을 맞이하면서 저도 내가 세상을 살면서 교과서에서 보던 계엄을 직시를 하는구나, 이걸 겪는구나, 사실 굉장히 놀랐고 지금도 굉장히 좀 신기하다라는 감정이 있거든요. 이 윤석열 정권 2년 반, 한 3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억이 되고 어떻게 기록이 될지, 그리고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와, 이제 다음 정부가 또 들어설 것 같은데 다음 정부의 이제 시대 정신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야 할지. 진짜 질문이 정말 다 대본 없는 거잖아요. 진짜 안 믿을. 내가 대본을 못 봤나? 네, 뒤에 있어요. 사실. 그래요? 제가 다 안 읽고 왔나?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만약에 윤석열의 이 탄핵이 기각이 돼서 윤석열이 만약에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는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상 불가능한,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광주 집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가장 잘못하셨던 게 전두환 일당을 1년 만에 사면해 주시죠.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감옥을 1년 정도만 들어가면 오히려 건강에 좋아요. 그 1년 동안에 나쁜 게 다 빠져나가니까. 삼시세끼 다 먹고. 그래서 12.12 쿠데타 일으켰던 그 신군부 애들은 정말 다 장술래요. 근데 문제는 그때 전두환만 풀려났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두환 친구였던 노태우부터 황영시, 정호영, 호화평, 허삼수, 장세동이 다 풀려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되면 지금 국방부 장관, 방첩대 사령관, 수도경비 사령관 다 풀려나요. 그렇죠. 비상계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안 당했는데 또 비상계엄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하고도 남을 그리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기분만 나쁘면 얼마든지 비상계엄을 할 수도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설령 눈치를 보고 비상계엄을 안 한다고 치더라도 2년 후에 만약에 선거를 치르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과연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를 것인가를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공정한 선거를 할 것인가. 만약에 윤석열이 정권이 끝나고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으면 윤석열을 비롯한 그 일당들은 다시 한번 죽은 목숨이 돼요. 그럼 그들의 선택은 무엇일까? 천공이 2025년에 실제로 통일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전쟁 준비했던 사항들도 좀 보였으니까 이 전쟁에 대한 그렇죠.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안보팔이 한다고 했잖아요, 저 보수들한테. 근데 보수들이 왜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대통령이 돌아오길 바라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윤석열도 그렇고 보수들이 이승만을 추종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입니다. 제가 현대사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앞에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전시 상태에서 적이 아닌 일반 민간인을 이승만보다 많이 죽인 새끼가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 용납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승만이라는 인간을 교회 집단이 추종하고 물고 빨아요. 맞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천벌받아요, 이건. 근데 문제는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이승만을 추종한다. 그럼 그렇게 많은 민간인을 학살해도 언젠가는 추종받는다. 이거 무서운 결과 났습니다. 전시 상태에서 전쟁 일으켜놓고 민간인을 엄청나게 죽일 수도 있는 인간이 윤석열이다. 그래서 그런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돼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그냥 망한다라는 말씀을 드린과 동시에, 아까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어떻게 기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탄핵이 인용이 될 거라고 저는 거의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 우리가 이제 반정이 2번 있어요. 인조 반정이 있었고 그 전에 중종 반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종 반정은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이 올라갔던 거고, 그리고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가 왕이 됐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종과 인조를 싫어합니다. 특히 인조는 조선의 선조와 고종과 더불어 3대 안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두 번의 반정 중에 한 번의 반정은 완전히 실패한 걸로 보고, 그래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어찌되었든지 간에 연산군하고 광해군은 쫓겨났기 때문에 조나 종이라는 시호 자체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연산군, 광해군인데, 굳이 이제 대통령들은 지금처럼 5년 단임제면 100년 동안에 20명의 대통령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500년 동안에 조선의 왕은 27명이어서 태종, 태세, 문단세하고 이렇게 암기를 한단 말이죠. 예성, 연종, 임명성. 이제 우리 후손들은 이제 대통령 이름 암기할 때 김김, 이박, 정채, 김김 막 이거 난리 납니다. 근데 이랬는데 윤석열하고 박근혜 때 와서 이렇게 5년씩 끊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최악의 대통령으로. 그 최악의 대통령이 최악이란 표현이 사람 많이 죽인 걸로 치면 이승만이 최악이고 독재한 걸로 치면 박정희가 최악이고 무자비한 학살 한 도시를 가가지고 그렇게 광주 시민을 죽인 걸로 치면 또 전두환이 최악인데 그렇죠. 윤석열은 그냥 멍청한 걸로 최악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더 이상 비교 불가할 것이다. 아, 이거 되게 네. 웃기면서 네. 슬픈 거예요. 근데 슬픈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명박근혜를 그렇게 비난하고 미워했지만 이명박근혜는 솔직히 염치라도 있었다. 맞아요. 재평가되고 있어요. 박근혜가 오히려. 무능한 건 100% 인정하고 다 인정합니다. 보수건 뭐 진보건 간에.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란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박근혜는 애국심이라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 애국심이 이 나라는 내 아버지 나라니까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잘 해봐야 될 텐데라는 그런 애국심이라도 있었단 말이죠. 이 멍청한 놈의 애국심도 없어. 맞아. 근데 이렇게 이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되려면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어찌 보면 그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 수준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국민들은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저 대통령이 저 정치 지도자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마음이 있는가. 애민. 그걸 꿰뚫어 볼 줄 아는 국민이 되어야만 좋은 정치 지도자를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윤석열에게는 애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에게는 애민이 없다.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뭐 생각이십니다만은 그렇게 저도 매우 공감을 합니다. 사실 가장 멍청한 대통령. 그 이재명 대표를 이순신으로 빗대신 적 있는데 지금도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이재명을 이순신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윤석열이 원균이라고 했어요. 윤석열이 원균이다. 그럼 제가 대선 때 윤석열이 원균이다. 원균처럼 무능력한 사람들이 원균 같은 인물에게 이 나라의 국방과 외교와 안보를 맡길 수 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윤석열을 대선 때 지지했던 사람들은 윤석열이 원균이 아니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을 이순신에 비할 수 없다. 이재명이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5년 성공한 대통령, 최근에 5년 단임제 성공한 대통령이 나오기가 쉽지 어렵잖아요.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 손 치더라도 이순신에 순감에는 미칠 수 없다. 근데 윤석열은 원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왜곡당해서 공격받는다. 이런 것들 진짜 다 하나하나 해야 되겠다. 이제는 못 참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 워딩만 따가지고 그쪽에서 돌려버리면은 그걸 그대로 갖고 가서 선생님 유튜브에도 막 댓글 남기고 막 그런 게 이제 쇼츠 조회수에 막 600만 조회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 기분 좋을 수 있죠.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네. 마지막.